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셧다운 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스테이지 2로 제한 정도를 다소 완화하면서 경제 활동 재개 등 사회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카운티들이 정상화를 하면서 다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정상화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속적으로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스테이 홈 명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스테이지 2 단계에 있지만 그 안에서 제한 정도를 계속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하이킹 트레일, 산책로들과 리크레이셔널 에리아, 휴양 시설들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The Angeles National Forest가 지난 토요일에 23곳의 산책로, 4곳의 트레일헤드, 산책로 입구 등을 개방했습니다. 네. 그리고 샌 게브리얼 마운틴에서는 여러 곳에 달하는 이 도로들이 역시 지난 16일 토요일부터 차량 통행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 내 주요 공원들도 캠핑, 야영장, 피크닉 에리아 등을 개방했거나 또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LA시와 카운티도 이런 움직임을 이미 보였죠. 그래서 지난 9일 산책로와 공원 등을 이미 개방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13일 수요일에는 해변가도 제한적으로 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스테이지 2에 들어가면서 각종 야외 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로우 리스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한을 낮췄고요. 또 지속적으로 조금씩 제한을 더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스테이지 3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테이지 3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나 또 LA 카운티가 스테이지 3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3는 하이 리스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3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나 LA 카운티 모두 좀 더 신중하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소매업체들이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스테이지 2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2 단계는 이제 셧다운에서 막 풀렸다, 락다운에서 풀렸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스테이지 3까지 가면 아마 좀 더 제한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내 많은 업소들이 영업 활동을 재개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 2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장 안에서 영업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컵사이드 픽업 많이 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서 입구 바깥에 있으면서 뭐 물건을 구입하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들만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모든 업종들에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내로 사람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직원이 그 사람을 접대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건을 판매하는 쪽 또 구매하는 쪽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LA 카운티나 그런 그 영업 활동을 허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테이지 3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3는 하이 리스크 비즈니스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만으로 실내에서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다 스테이지 3가 돼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은 가해지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미용실, 네일샵, 타투샵, 뭐 치과, 성형외과 이런 데가
얼굴을 갖다 대야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얼굴을 코앞에 갖다 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명령이 한 단계 더 내려가는 스테이지 3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술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2나 스테이지 3에서 각각 이제 많은 제한들이 붙어 있는 건데 그런 제한들이 각 단계에서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그런 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테이지 2 단계에서 계속 조금씩 이제 완화시키고 있고요.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이 코로나19 위험이 좀 이 정도면 스테이지 3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이제 스테이지 3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스테이지 3까지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스테이지 3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사회 정상화 분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지 2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하게 된 업소들도 힘들다고 아주 하소연이 많죠.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지금 당혹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 수가 한 100단위로 좀 떨어지면은 스테이지 3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떨어지기가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정으로 보면 말이죠. 네. 어쨌든 뭐 소매업소들이 지금 각자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결국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좀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정 업소에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업소들이 결국 같은 입장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힘들다고 뭐 불만만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이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각종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죠. 이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업소는 이러저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하나만한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맞춰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업소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LA 파머스 마켓에 있는 킵스 토일랜드, 지난 1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영업에 들어갔는데요. 한 번의 시프트마다 직원 한 명씩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안으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여러 명 고객들을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만 배치해서 고객들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러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일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한 명만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객들도 직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결국 그 매출이 줄어드니까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시프트당 한 명의 직원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직원 서너 명 가지고 돌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감염 위험성도 차단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꽃집들도 지금 스테이지 2에 의해서 영업이 재개된 업종 중에 하나인데, 꽃집들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또 전화 등을 활용해서 미리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떠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것저것 고르는 게 아니라 고르는 작업은 미리 다 끝내놓고, 그러니까 주문까지 하고 와서 그냥 픽업만 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서점이에요. 서점도 지금 북스토어도 스테이지 2에 의해서 영업이 재개됐는데, 아시다시피 서점은 직접 매장에 가서 책을 그래도 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읽어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책에다 터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은 책을 터치하면 전부 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점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서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서점도 적응해야 되니까 서점들도 온라인 웹사이트나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도 실제로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손을 터치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 온라인 웹사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좀 필요한 그 사전 정보, 책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구매 결정까지 하고 어떤 책을 사야 되겠다 이걸 이제 정확히 결정을 하고 온라인으로 오더를 하고 가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고 하는데요. 아마 서점도 힘들 것이고 책을 구매하는 사람도 힘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점 가서 책을 손으로 직접 페이지를 넘기는 거는 이제는 예전 일이 됐고요. 앞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런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마켓에 가서 이렇게 장을 조금 봤는데 보니까 리턴이 안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당연히 요즘은 무조건 어떤 거든 종류를 떠나서 리턴이 안 그러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샀는데 내가 이게 아니네. 그래서 내가 책을 좀 리턴하고 다른 책을 사겠다.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안 그 되는 책은 거죠. 이미 그 사간 사람이 여러 번 터치했기 때문에 리턴하면 무조건 폐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써붙이죠. 리턴이 안 된다는 걸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예를 들어 뭐 음식 중에서 마켓에서 음식 샀는데 상했다. 어차피 상한 거는 아무도 못 쓰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리턴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러나 그런 극히 일부 제한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리턴은 안 됩니다. 옷 같은 것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는다? 절대로 리턴 안 되죠. 그거 다 감안하고 조심해서 사라고 미리 다 주의를 줬기 때문에 네. 옷도 그렇죠. 남이 한두 번이라도 트라이 해본 옷을 이제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비즈니스 트렌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이제. 거죠. 예, 이제 리턴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매할 때 서치 정말 네, 시간 많이 그렇습니다. 걸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우려되는 일들도 있다면서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스테이지 2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을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캘리포니아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다른 결정을 할 수는 있다. 스테이지 2라는 큰 틀은 유지해야 되지만 그 큰 틀 안에서는 각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리오픈을 할 수 있고 조금 덜 리오픈할 수 있고 그것은 각자 지역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일부 지역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주보다 굉장히 앞서가면서 각종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가주 부테 카운티에서는 이 교회에서 종교행위, 그러니까 예배를 보다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죠. 예. 이 사크라멘토 북쪽에 있는 부테 카운티,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추가적인 비즈니스 리오픈에 들어간 총 19개에 달하는 카운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 조치보다 좀 더 앞서간, 발빠르게 더 앞서가서 더 많이 리오프닝한 그 19개 카운티 중에 하나가 부테 카운티인데 이 부테 카운티에서는 그 지난 10일 머더스데이였죠. 머더스데이 일요일 날 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됐는데 18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머더스데이인데다가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다 보니까 예배를 집행한 건데 이 종교 행사에 이 예배에 참석한 180명 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들 모두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교회 예배나 성당 미사 모두 원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가능하지만 이 피지컬하게 직접 그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서 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요일 날 이렇게 머더스데이를 맞아가지고 결국 한 교회가 이렇게 신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 목사가 그 워싱턴 포스트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부활절 때도 자기는 희생했다. 부활절 때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자기가 처음이었다. 신앙생활하고 나서 부활절을 그렇게 스킵한 게 처음이었는데 계속 일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에센셜한 파트다. 에센셜 파트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에센셜 워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빗대 가지고 교회도 또 종교도 이 에센셜한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주장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 목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위도 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이 부트 카운티 보건국은 너무 지금 정상화를 서두르는 것 같다. 분명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는 위험해서 아직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뒤늦은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몇 군데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은 부트 카운티에서만 지금 보고가 됐지만 이런 예배 같은 게 몇 군데에서만 더 일어난다고 해도 이게 순식간입니다. 퍼지는 거는. 한국도 괜찮다가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예배 보면서 순식간에 확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해야 되면은 네. 불편함이 초래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이 사람들이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가고 집에만 있고 이게 아닐 겁니다. 교회까지 갔다는 거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180명 각자가 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을지 생각하면 참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뭐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합창단이 뭐 네, 음악 맞습니다. 노래 그렇죠. 연습하다가 노래에서. 많이 그렇게 또 감염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Anyway, 이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을 보면은 네. 이제 정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네. 정도는 좀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부트 카운티에서 이 교회 예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상화는 중요합니다. 경제도 너무 지금 어렵고 하니까 분명히 정상화로 가긴 가야 되는데 보조를 맞춰야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결국 퍼진다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이 일정하게 비슷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정상화로. 그래야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야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이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또 마음이 급한 지역이 좀 앞서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큰 화를 초래한다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에 많은 차들로 꽉 차 있어서 막혀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죠. 더딘 진행 속에서. 근데 그때마다 요리조리 차선을 바꿔가면서 운전한다고 해서 결코 빠르게 네.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약간 그 순간에 약간 앞서갈지 몰라도 결국은 가다 보면 결국 다시 다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괜히 사고나 나면 더 안 좋은 상황만 그렇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도로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나 혼자 어떤 수를 쓴다고 해서 절대로 앞서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고요. 그런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이제 각자 카운티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러나 크게 봐서는 하나의 캘리포니아라는 점을 생각해서 좀 같이 가는 그런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예배나 성당 미사라든가 이런 종교 활동 같은 거는 스테이지 3도 아니고 스테이지 4입니다. 왜냐하면 음악 콘서트나 뭐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에 관람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보고 미사 보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지 4는 돼야지 이게 허용되는 건데 지금 스테이지 2에서 이렇게 벌써 예배를 본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요. 예배를 안 본다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성경책 읽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정 답답하면 온라인 예배 볼 수도 있고 좀 이 스테이지 4까지 갈 때까지는 좀 자제하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좀 보조를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가려다가 사고 내면 도로에서 그러면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같이 맞춰가는 그런 사고 나면 생각이 조금씩이라도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마저도 완전히 막혀지죠. 멈춰버리잖아요. 네, 그런 점을 좀 생각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 달라진 시대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업주들도 많이 지금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도 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너무 많은 걸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해서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고객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 좋다, 음식 맛이 좋다 이것보다도
어디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깔끔한지 이런 걸 더 이제 중점을 둬서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해낸다면 오히려 더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